안녕하세요, 김생민입니다. 요즘 전국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말 떠들썩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예방법을 숙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외출할 땐 마스크를 쓰시면 좋고요.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보다는 비누를 사용해서 씻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여러분들 깨끗한 청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비지정보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름을 어떻게 지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요. 성별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짓는 이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쁜 이름보다는 자신에게 꼭 맞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평생 불리게 될 이름, 어떻게 짓는 게 좋을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이 화면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모자란 기운을 보완해준다는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타인과 나를 구분 지어주는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싶다면 다각적 분석을 통해 정성스레 내 이름을 지어주는 이곳을 주목해보자. 나를 부르는 고유명사 이름. 내게 좋은 이름은? 안녕하세요. 리포터 조은민입니다. 최근 이름을 지을 때 성별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 유행하는 이름이 제각기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작정 예쁜 이름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맞는 이름을 선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분당에 굉장히 유명한 장명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넘쳐나는 장명소 정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이름을 찾기 위해 한 장명소를 찾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어떻게 방문하시게 되셨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사주를 봤는데 이름이 안 좋다고 해서 주변 추천받고 왔어요. 35년 전통으로 국내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이곳은 그 장명 방법도 남다르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장명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명소는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20개 지사를 두고 있는데요. 고객님들이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상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고객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장명뿐만 아니라 궁합이나 사주관상, 풍수지리 등에 대한 고객님들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주와 이름이 어떤 연관이 있나 생각하겠지만, 사주를 통해 현재 자신에게 부족한 기운을 알아내고 이름으로 이를 보완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장명, 개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주 분석이 필수. 하지만 혼자 하는 사주 분석은 자칫 독단적이거나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 본사 내분의 원장과 함께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한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나요? 이름을 장명할 때는 사주에 맞는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사주에 맞는 이름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저희가 용신오행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장명을 하려면 최소한 명리학 공부를 약 10년 이상 하신 분이나 또는 상담 경력이 뭐 한 20년, 10년 하신 분에게 장명을 하셔야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 사주는 물론 당사자의 사주, 관상, 성금까지 보며 타고난 운에 맞는 최고의 이름을 선물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이름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기분 전환도 되고 앞으로도 기대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로부터 좋은 이름이 좋은 운명을 만든다고 했다. 그렇다면 좋은 이름이란 무엇일까?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자. 네, 잘 봤습니다. 장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원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상 보니까요, 네. 자신에게 딱 맞게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맞죠? 그 이름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까? 후천적으로 그 갖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는 그 사람이라는 게 누가 동양 철학적으로 사주팔자라는 게 있어서 그 사주팔자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돼 있는데 그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그 부족한 오행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오행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목화토금수 오행이 그 사주에서 부족을 하면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채워주는 방법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뭐 이를테면은 삶의 지명을 좀 바꿔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이름을 바꿔준다든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삶의 질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일 사람이 태어나서 환경을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해줘야 될 게 그 이름으로서 목화토금수 오행에 부족한 것을 좀 채워주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장명에 있어서 사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럼 사주가 똑같으면은 이름도 똑같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물론 사주라는 것은 똑같은 사람들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네. 그 선천적으로 그 태어난 지명도 틀릴 수도 있고 그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성이라든가 그 자체가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네. 이를테면은 그 사주 오행에서 그 수가 부족한데 그 사람이 수라는 것은 그 물수변이 부족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 이 하씨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물을 보완해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뭐 그 목이 많이 필요로 없는 사주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떤 사람은 그 수풀림자 임시로 태어났다면 그 삶은 상당히 불행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부모님 사주 간상까지 본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원장님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선천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갖는 것인데 네. 이를테면 상품으로 말하면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이름을 불러주고 또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라면 그것이 그 좋은 이름이지 뭐 특별하게 잘 지은 것보다도 네. 오행에 일단 맞고 남들이 부르기에 편리한 이름이라면 그게 최고 좋은 이름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종종 개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개명을 했을 때 분명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개명을 통해 가지고 삶의 질에서 이를테면은 그 결혼을 못했다가 결혼을 해서 행복해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얻는 사람, 뭐 등등 그거는 뭐 일례로 그 사례로 여러 사람을 누구라고 그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것을 좀 봐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름의 힘이 참 크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네. 예. 이런 것들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자신의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좋은 이름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요즘 현 세대에서 보면은 그 컴퓨터가 이렇게 그 난립을 하고 정보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네. 그 부모들이 이렇게 이름을 짓다 보면은 자기가 이름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그 어떤 오행이 맞지 않고 그냥 부르기만 편리하다고 그렇게를 원하는데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나이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어릴 때 이름을 아주 편리하게 뭐 이슬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또 한 20, 30대가 되니까 다 일반적인 이름으로 다 개명을 해요. 그게. 그래서 처음서부터 부를 때 아주 좋은 이름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개명이라는 것은 또 신생아의 장명은 또 그렇지만 개명이라는 것은 자기 삶이 좀 불행해진다고 느껴지면 저는 개명을 해서 한번 삶의 질을 틀리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기온이 오르면서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곰팡이가 살기에 굉장히 좋은데요. 락스를 물에 좀 희석시켜서 키친타올에 묻혀서 곰팡이가 핀 부분에 이렇게 묻히거나 좀 적셔두거나 뿌려두면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